자, 재미있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얘기이기도 한데요. 제가 좋아하는 얘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차세대 웹 만환경이라는데 차세대 우주 만환경이 바로 이번 주 크리스마스 전날 24일 금요일 날 발사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큰 뉴스입니다. 차세대 우주 만환경 이게 뭐냐? 이겁니다. 오, 이름은 제임스 웹이고요. JWST라 그러는데 제임스 웹 우주 만환경. 스페이스 텔레코프가 되겠는데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우주로 날아갑니다. 사람이 여기 있어요. 사람이 크기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게 우주로 날아가서 우주를 찍는 겁니다. 그림을 조금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걸 이제 눕혀갖고 접어갖고 어디에 넣고 저게 발사되는 건데 우주에 떠 있으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 이렇게 떠 있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떠서 무슨 근두운도 아니고 이렇게 떠서 이제 뭔가를 찍는 요번 금요일날 요번 크리스마스 이브에 발사가 되는데 참고로 저 제임스 웹이라는 이름이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때 나사 국장이죠. 제임스 웹이라는 사람을 이름을 따서 돌아가셨어요. 제임스 웹 우주 만환경인데 이 제임스 웹 우주 만환경 전임이 있었죠. 전임이라고는 뭐예요? 먼저 있었던 만환경이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는 허블 우주 만환경입니다. 1990년 지금부터 30년 전에 나사에서 쏘아 올린 만환경인데 지금도 떠있죠. 지금도 찍고 있는데 여기 있는 허블은 사람 이름이죠. 역시 에드윈 파월 허브 미국 천문학자 이분이 주장했던 게 우리 은하 밖에 또 다른 은하와 또 다른 성운이 아주 많을 거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옛날에 이렇게 생각 안 했죠. 우리가 보이는 별들이 우리 은하 안에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은하 밖에 또 다른 무엇인가 있느냐를 생각했던 분이 이제 허블인데 이분의 이름을 따서 허블 만환경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 허블 우주 만환경이 1990년 당시 환율로 한 5조 지금 환율 기준으로는 거의 10조 원을 들여서 쏜 거예요. 무지 막자게 비싼 놈입니다. 어떻게 쐈냐? 쏘는 장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4, 3, 30년 전에 2, 1, and liftoff of the Space Shuttle Discovery. 우주 왕복선이죠. Our window on the 미사일이 universe. 아니라 저 실려있는 요게 왕복선이죠. 왕복선. 분리되면서 제가 이제 가서 다시 돌아오는 놈인데 저걸로 발사해서 지금도 이제 하늘에 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또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1990년 4월 24일 드디어 허블 만환경이 우주에 떠서 첫 관측한 영상을 지구로 전송을 했습니다. 얼마나 설렜겠어요. 드디어 이 대기권에 있는 뿌연 걸 빼고 우주에서 뚜렷한 영상을 보여줄 거다라고 기대하고 영상을 딱 받아봤는데 첫 전송 영상이 이거였어요. 이렇게 봐야 되죠. 이렇게 이게 뭐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뭔가 뿌옇고 뭔가 흐릿해. 아니 이게 얼마짜린데 이거 5조를 넣었거든요. 요즘 돈으로 10조를 넣었어요. 10조짜리가 날아가서 찍어왔는데 야 이게 뭐야 뭡니까 이거 무슨 뭐 내 밥에서 곰팡이 핀 것도 아니고 이걸 보내오니까 그래서 이게 조사를 합니다. 이게 왜지?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열심히 조사한 끝에 오류를 찾았어요. 오류가 뭐냐? 저 거울, 허블 만환경에 있는 가운데 있는 저 미러 거울이 2.4m짜리인데 가장자리에 2.2 마이크로미터만큼 떴다. 이렇게 평평해져야 되는데 거울이 그치 좀 뜬 거죠. 요게 100만 분의 1m라니까 머리카락 두께 50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떠 있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가 어때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안경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저 2.2 마이크로미터만큼 이렇게 썼죠. 그렇게 쓰니까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뿌옇지. 이렇게 이 각도를 써야 되는데 약간 각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미세한 결함이 생겼어. 찾았어. 아 그래서 10조짜리거든요. 이거 옛날 돈 5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참고로 이겁니다. 지금 우주에 떠 있거든요. 저 우주에 떠 있는 2.4m짜리 정교한 거울에서 머리카락 50분의 1만큼 떠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 10조짜리인데. 1번. 지구로 가져와 다시 수리한다. 발사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5조거든요. 이걸 다시 발사해서 그거를 챙겨서 작지 않습니다. 크기 봤죠? 그걸 챙겨서 다시 내려와서 수리하고 다시 발사로 올려가야 돼. 이게 돈이 게다가 가능한지도 의문이고. 이게 그 유리예요. 허블 만환경에 있는 미러입니다. 지금 요거 재고 있는 거죠. 뭐가 오류가 있나 재고 있는 건데 저거를 다시 지구로 가져올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2번. 1번 안 되겠어. 안 돼. 저거 뭐 가져와서 하는 거는 차라리 새로 만들어서 올리지. 2번. 우주에서 수리하자. 우주에서. 이게 지구에서 만드는 건데 우주에서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 지구에서도 이런 기계로 했거든요. 우주에 둥둥 떠있는 2.4m짜리 미러에 2.2 마이크로미터의 설계 오류를 갈아가면서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우주에 이제 둥둥둥둥 1990년입니다. 30년 전에 둥둥 떠있는 사태로 뭐 사포 같은 걸로 이렇게 갈던지 하여튼 뭔가를 갈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거를 공중에 떠서 이게 2.2 마이크로미터인데 조금 더 갈아서 이제 거꾸로 마이너스 1.8이 되면은 이게 근시였는데 원시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또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생각한 게 3번. 우주에서 거울을 교체한다. 통째로 뜯어갖고 바꾸겠다. 이것도 지름이 2.4m고 이게 안 되죠.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뭐였냐?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아요? 눈에 약간 근시 같은 게 생기거나 원시 같은 게 생긴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합니까?
그쵸? 바로 그 아이디어. 지금도 그 아이디어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안경 씌우면 됩니다. 안경. 그래서 가서 진짜 대단한 기술인데 만원경의 결함이 뭐 2.2 마이크로미터가 뭐가 떠 있으니까 정확히 거꾸로 가는 오차를 가진 거를 거기다 붙이는 거죠. 거꾸로. 그걸 통해 보면은 여기 플러스 2.2가 문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2 안경 씌운 거예요. 안경 같은 걸 여기다 그 부분에 씌워갖고 딱 붙여갖고 스티커처럼 붙여갖고 지금 현재 그 상황입니다. 현재 그 상황의 시력이 흐릿하게 보이니까 가서 붙이면 된다. 스티커 같은 걸 붙이면 이런 아이디어로 실제로 가서 수리를 합니다. 아니 공중에 떠있는 저걸 어떻게 수리하냐? 수리하러 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갑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 저걸 싣고 저걸로 가는 겁니다. 이거 진짜 수리하러 가는 모습이에요. 저걸 싣고 고치러 간다 하면서 저 우주왕복선 고친 다음에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가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내려야 되니까 미사일로 쏘면 안 되고요. 왕복선으로 해야 돼요. 왕복선. 지금 저렇게 왕복을 하는 거죠. 저거 타고 고치러 가서 스티커 붙이고 다시 내려오는 임무를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왕복선을 보내서 수리를 했죠. 저건 이제 2010년 최신이고 옛날에 저를 비슷하게 수리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수리 후에 지금 우리가 보는 거죠. 어우 야 안경 끼니까 좋아요. 여러분 안경 끼기 전에 이렇습니다. 뭐 근시 같은 경우에 뭔가 뿌렷하고 잘 안 보이는데 안경을 쓰면 이렇게 뚜렷한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는 거죠. 허블 만원경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근데 허블 만원경이 워낙에 저게 정교하고 우주에 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우주 왕복선을 무려 5번을 보냈어요. 이게 하나에 10초잖아요. 10초. 계속 고쳐야 돼. 계속. 본래 수명이 15년인데 우주 왕복선을 계속 보내면서 15년을 예상한 걸 30년을 썼어요. 그러니까 허블 만원경의 가격이라는 게 사실은 이 우주 왕복선 하나 보낼 때마다 가격이 얼마겠어요. 5번을 보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갔고 방금 제가 보여드린 건 2009년에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런데 저거를 중간에 보낼 때 사실 허블 만원경이 위기가 한번 왔었습니다. 우주 왕복선을 더 이상 못 보낼 수도 있는 사태가 마지막 2009년 이 왕복선을 못 보낼 수도 있었어요. 왜냐? 여기 좀 딴 얘기긴 한데 2003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콜롬비아 우주왕복선 참사가 일어납니다. 콜롬비아 우주왕복선이 날아갔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 날아가다가 터졌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게 날아가는데 이륙한 직후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연료통이 아까 보셨지만 연료통이 양쪽으로 떨어지잖아요. 분리되면서 연료통에서 나온 어떤 요만한 서류 케이스만한 어떤 물체가 날개를 충격을 했어요. 콜롬비아의 호의 왼쪽 날개를 강타해서 구멍이 뚫린 것 같아. 근데 이륙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주에 갔어. 근데 우주에 갔는데 보니까 이 연료통이 분리되면서 이 날개에 충격을 준 것 같단 말이에요. 떨어질 때. 근데 문제는 우주왕복선이 우주에 올라간 다음에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다라는 연락을 받았지. 휴스턴에서 나사가 야 니네 날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우주에 있잖아요. 이게 보이지가 않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분들은. 이게 보이지가 않고 밖에 나가서 이거를 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충격하는 모습을 이제 나중에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는데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Edge, the area covered by the ultra-strong grey carbon panels. 저게 떨어져 나가면서 탁 쳤다는 거죠. 저기를 탁 쳤는데 우주에서 저걸 알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이 실험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약간 뚫린 것 같다. 우주에서 알긴 알았어요. 근데 이게 볼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보겠어요. 밖에 뭐 이렇게 셀카 찍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수리할 수 있는 또 방법은 없죠. 이게 우주잖아요. 지구에 땅이어야 수리하지.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우주에 영원히 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최후의 결정을 합니다. 날개에 손상이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한 것 같은데 지구로 귀환을 결정이 아니라 어쩔 수 없잖아요. 영원히 떠 있을 수 없으니까. 결국 날개의 손상을 감수하고 지구로 귀환을 하는 결정을 하고 2003년 2월 1일 날 대기권에 돌입한 다음에 공중에서 폭발을 하는 참사가 펼쳐지죠. 저 구멍으로 수천 도에 넘는 열기가 날개의 결함을 통해서 들어와서 기체 내부가 다 녹아버리는 일이 펼쳐져서 제가 폭발하는 영상도 갖고 왔는데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공중에서 요겁니다. 타임지에 보이듯이 중간에 이렇게 폭발하는 이게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거의 생중계가 됐어요. 미국 생중계가 되면서 저기서 별처럼 터지면서 2만 개가 넘는 조각으로 폭발해 버리는 이 7인의 우주비행사가 저때 콜롬비아 때 전부 다 사망하시고 이분들이 2004년에 명예훈장을 전부 다 받는 일이 펼쳐졌죠. 저 일 때문에 사실은 저 콜롬비아 참사 때문에 우주왕복선이 허블에 못 갈 뻔했는데 다 뚫고 숱한 어려움을 뚫고 저런 어떤 희생도 있고 그 결과 지금까지 임무를 수행하면서 허블 만원경이 우주를 찍고 있습니다. 허블 만원경에 이제 대체자가 올라간다는 건데 허블 만원경이 우리 인류한테 보여준 핵심적인 장면들이 몇 개 있는데요. 너무 많은데 저거 30년 떠 있었으니까 3개만 갖고 왔습니다. 이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거겠죠. 허블 만원경의 핵심적인 장면 1위. 1995년 12월 18일에서 12월 28일 날 일어날 일인데 이때 허블 만원경이 올라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이때 90년대니까 올라간 지 얼마 안 돼서 뭐를 찍을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유명한 사건. 뭐를 찍을까?
너무 가까운 거 못 찍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도 이 만원경이란 거로 가까운 걸 보면 어때요? 보입니까? 이 만원경을 들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이런 걸 보면 안 보이잖아요. 이게 그냥 눈으로 보는 게 낫지. 쫙 멀리 있는 걸 봐야 만원경이 잘 보이잖아요. 눈앞에 가까워 안 보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 중에 찍어야 되는데 뭐를 찍어야 될지 고민을 했어요. 그때 이 허블 만원경의 담당자였던 유명한 사람인데, 유명한 분이, 뭐 이런까지는 안 말할게요. 유명한 분이 결정을 합니다. 한번 해보자. 우주에서 텅 빈 공간을 한번 찍어보자. 이때 바늘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바늘귀로 볼만한 정말 비어있는 깜깜한 공간, 아니 유명한 공간을 찍어야지. 지금 후보가 많았거든요. 후보가 예를 들면은 뭐 무슨 성운, 안드로메다 성운에서부터 뭐 저 멀리 어디 뭐 10만 광년 옆에 있는 뭐 그런 걸 많은데, 빈대를 왜 찍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열흘간만 찍어보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극도로 작은 한 점을 찍는 결정을 합니다. 열흘간 노출을 시켜요. 이렇게 노출시킨 다음에 그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나사가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게 정말 충격적인 결과를 갖고 왔죠. 그게 허블 딥필드라고 부릅니다. 이 장면인데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까만 점을 바늘귀 같은 어떤 조그만 점으로, 이 점으로 열흘간 노출시켜서 우주를 찍었더니 거기가 아무것도 없지 않았죠. 빈 공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찍혔어요. 이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데나 찍은 거예요. 아무데나 찍었는데 이게 별이 아니에요. 보시면 뭡니까? 은하예요. 은하. 이 하나하나가 다 은하예요. 이게 수천 개가 찍혔어요. 조금씩 돌아가면서 찍히니까 다 있어. 수만 개의 은하가 우리가 비어있다는 그 바늘기만한 공간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이 많은 이 은하 하나를 탐구하려고 해도 이 별이 여기에 2천억 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1,000억 개에서 2천억 개가 있다는데, 그 수많은 별들을 탐구할 시간도 없는데 아무데나 찍어보니까 이 은하가 수천 개, 수만 개니까 이 전 화면을, 이 우주의 전체를 만약에 저 바늘귀처럼 찍으면 은하의 개수가 상상할 수가 없는, 별의 개수가 아니라 은하의 개수가. 이걸 허블 딥필드라 그럽니다. 이걸 보고 엄청 충격을 받고, 그 다음부터 허블이 여기저기 아무데나 한번 진짜 바늘귀를 찍어보는데 이런 표현을 써요. 우주 그 어디를 찍어도 은하의 호수였다. 다 있는 거야.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은하들이 쫙 있으니까 그때 많은 천문학자들의 어떤 사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죠. 아, 우주라는 게 얼마나 광활하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우리 은하 있고 조금 옆에 뭐가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찍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저 빈 공간 하나하나에 사실은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하들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 나사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우주의 광활함과 은하에 대한 인식을 바꿨다. 이게 나오죠. 우주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small part of the sky였는데 우리는 과거를 향한 위대한 도약. 이게 달에 암스트롱이 한 발 내딜 때 뭐 작은 발걸음이면 인류에는 큰 발걸음이다 이런 표현 썼잖아요. 그걸 약간 패러디한 건데, 왜 과거냐? 저 과거죠. 저거. 뭐 수십만 광년, 막 10억 광년 전에 있는 거니까 옛날 수백만 년 전, 수천만 년 전의 모습이잖아요. BC 5위까지 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엄청난 과거들이죠. 지금 없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사실 못 보는 거니까 그런 과거를 향한 원 자이언트 립. 마치 달에 발을 내딛는 건 작은 발걸음이었듯이 과거를 향한 위대한 도약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2003년에 다시 한번 찍습니다. 2003년 1월에 다시 한번. 이때는 구역을 나눠서 다 열심히 찍어봐요. 그 결과가 여러분들 나사 가면 볼 수 있어요. 허블 울트라 딥필드라 그래요. 다 찍어본 결과 다 예상대로 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디를 해도 다 이렇게 결과가 됐고, 그게 조금 보여드리면, 이건 되게 긴 영상이라 다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좀 넘기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를 찍어도 270시간 동안 한 점을 찍었더니 이 광활한 우주라고 얘기하면서, 자, 저렇게 되면서 이제 끝나는 저한테 이미지를 보여줬는데, 가서 보시고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어디를 찍어도 저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를 인류가 깨닫게 됐죠. 자,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장면이고요. 그때부터 이 우주에 대한 인류의 관점이 바뀌었죠. 그전과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크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었는데, 허블 만원경의 핵심적 장면 두 번째가 있습니다. 2등. 이게 M87이라는 어떤 은하의 중심부를 촬영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왜 핵심적 장면이냐? 이때까지만 해도 블랙홀은 상상의 속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뭐 상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의 머릿속에, 상상 속에 블랙홀이 있었는데, 블랙홀을 찍어보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블랙홀을 찍으면 어떻게 보일까? 이 블랙홀은 빛도 탈출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찍어요? 탈출할 수 없는, 어떻게 찍는 장면인지 한번 보자. 우리 눈으로. 그래서 블랙홀 M87의 중심부를 촬영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 M87이라는 곳은 굉장히 유명한 곳이래요. 왜냐? 초신성의 폭발처럼 보이는 엄청나게 밝은 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정말 성능이 나쁜 만원경으로도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밝은 별이 있는데, 문제는 이 밝은 별이 빛이 너무 강한 거예요. 뭐 훨씬 더 큰 은하보다 더 크게 발광하는 어떤 초신성의 폭발처럼 보이는 뭔가 있다.
1700년대에 발견했다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 같다. 뭔지는 모르겠다. 상상하는데 무엇인가 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반대로 강력하게 뭐가 나오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상상을 하고 있던 별입니다. 실제로 허블 만원경이 촬영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어떻게 나왔냐? 1992년 허블 만원경으로 M87을 찍었습니다. 물론 이미지화를 좀 시킨 거죠. 뭐가 보여요? 여기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밝은 점. 이 전 어떤 그 우주 근처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작은 점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내뿜고 있는데 보시면 뭐가 보여요? 뭐가 이렇게 쫙 나오죠? 제트기류처럼 뭐가 쫙 이거를 찍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지 빛일 줄 알았는데 뭔가 제트기류처럼 쫙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나사가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그 샷이 되게 유명한 사진인데 이거예요. 뭔가가 이렇게 분출되면서 나오는 제트라 그러죠? 제트 기류는 아니고요. 제트라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과학자들에 따르면 블랙홀로 뭔가 빨려 들어갔을 때 물질이 우리는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불리죠.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는 이 지점까지 대부분의 물건들이 이렇게 분출이 된다 그럽니다. 99%가 분출된다 그러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고 일로 못 들어가고 대부분 들어가다가 토해져서 나오는 어떤 이런 제트같이 강력한 이런 발산 효과를 보이는데 그게 이거라는 거죠. 이걸 찍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블랙홀 자체는 눈에 안 보이지만 블랙홀에서 튕겨져 나오는 제트를 촬영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인류가 상상하고 있었던 어떤 블랙홀이라는 거에 실제로 이런 걸 볼 수 있구나. 블랙홀이 상상의 물체가 아니고 실제로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거를 보면서 많은 천문학자들이 그 다음 프로젝트를 생각합니다. 그게 들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EHT,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코프라 그러는데 한마디로 사건의 지평선, 이 블랙홀 아래에 있는 사건의 지평선을 찍어보자. 지금 아까 전에 보니까 허블 만원경이 하는 걸 보니까 저기에 있구나. 그러면은 글로벌 전체 6개 대륙에 있는 8개의 초대형 우주 만원경을 전부 다 모아서 마치 한 만원경처럼 움직이면서 8개가 힘을 합쳐서 저기를 한번 깊게 찍어보면 실제로 뭔가 저거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이 허블이 찍은 것보다 보일 수 있다. 블랙홀의 원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에 참여한 천체 만원경이 글로벌 유명한 데 다 참여했어요. 다 참여해서 하나의 거대한 지구 규모의 만원경으로 여기가 똑같이 참여를 하는 거죠. 한 점을 향해 찍는, 구동돼서 찍는 ETH 프로젝트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같이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해서 2019년 4월 2일 이 뉴스를 보신 분 있을 텐데 획기적인 결과를 우리가 찾았다라고 발표를 예고합니다. 여기 나오죠. 블랙홀을 관측하는 ETH 프로젝트가 획기적 결과를 발표를 예고를 해요. 실제로 발표를 합니다. 2019년에 뭐라고 발표를 하냐? 우리나라 한국천문연구원에서도 발표를 해요. 인류 역사상 우리는 최초로 블랙홀을 관측하는데 성공했다. 이게 사진이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블랙홀을 관측하는데 드디어 성공을 했다. 한국천문연구원 나오죠. 보시면은 이로써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만들었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증명됐다. 그동안은 사람의 머릿속과 식으로 증명을 했는데 발견했다는 거죠. 실제로 봤기 때문에 저거다. 저게 드디어 궁극적인 증명이 됐고 우리나라도 참여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겁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촬영한 블랙홀, 관측한 블랙홀. 중심의 검은 부분은 블랙홀이고요. 당연히 안 보이죠. 블랙이죠. 고리에 빛나는 부분이 이제 찍었다는 거죠. 블랙홀의 중력에서 빛이 휘어지면서 여기에 블랙홀이 있다는 거를 찍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관측하고 찍은 장면이 바로 이게 됐고 이 사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어떻게 보면. 저걸 총괄했던 셰퍼드 박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는 인류에게 최초로 블랙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들 못 보신 분 있다면 축하가 여러분들에게 최초로 블랙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해요. 이렇게 숟가락 올리는 기술 기가 막히죠. 자, 동영상으로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미지를 모아놓은 거겠죠. 숟가락 기가 막혀요. 저 프로젝트 결과물 리뷰드립니다. 지금 제트가 쫙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빔처럼. 엑스레이, 라디오, 비저블 이렇게 다 찍으면 여기 있고요. 나중에 가서 보십시오. 다 보여주면 저작권일 수도 있으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제 블랙홀을 찍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은 그 인류 역사상 최초로 축하가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궁극적인 증명을 해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죠. 한국천문연구원의 손봉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기여도도 더욱 높아질 걸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런 로켓 우주 역사상, 우주 개발, 우주 관측 역사상 최고 전성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도 발사하잖아요. 계속 우주로 로켓도 발사하고 실제로 저런 데 참여도 하는 최고 지금 전성기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자, 허블 만원경의 핵심적 되면 3개, 이게 사실 10개 이상 뽑을 수도 있는데 3개, 세 번째 바로 퀘이사를 찍은 겁니다. 퀘이사가 이제 뭔지 좀 헷갈리실 분 있는데 여기 나오죠. 브라이티스트 퀘이사. 천문 역사상 가장 밝은 퀘이사를 보고 찍었죠.
그게 이겁니다. 퀘이사가 하나의 별이 아까 전에 그 블랙홀처럼 엄청나게 밝은 거예요. 너무나 멀리 있는데 이거는 이제 흔히 얘기하듯이 그런 은하 전체가 좀 블랙홀 같은 데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상상을 하죠. 퀘이사라 그러는데 수백에서 수천 배 은하보다 밝은 빛과 에너지를 내뿜는 천체라 그러죠. 이겁니다. 너무 멀리 있어요. 웬만한 은하들의 거리가 아니라 이건 뭐 한 10억 광년 막 이렇게 했어요. 너무 멀리 있는 건데 이거를 허블 망원경이 찍는데 성공을 했고 실제로 보면 이렇게 뿌옇지만 이거를 상상도로 그리면 이거를 찍었다는 겁니다. 태양보다 600조 밝은 여기는 요게 나사가 보낸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상상도를 그려놓은 거예요. 이 은하가 이 안에 점으로 빨려 들어가. 아까 우리 블랙홀을 찍었듯이 Z가 나오는 바로 거기를 우주에서 가장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밝은 퀘이사라고 부르죠. 이거를 찍고 발견하고 관측했다라는 게 아까 전에 이겁니다. 너무 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인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고 결론적으로 허블 망원경이 1990년 이후 30년간 사용이 됐는데 지금 지금 3개만 보여드렸지만 너무 많죠. 나중에 사진 좀만 보여드릴게요. 엄청난 성과와 우주에 대한 차원이 다른 눈으로 보는 거와 방구석에 앉아서 하는 건 다르죠. 저처럼 방구석에 앉아서 이걸로만 얘기를 하면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는 거지. 아무데나 점으로 찍어보니까 지금까지 하는 완전히 사고를 바꿔줬는 인류의 사고를 바꿔줬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더 자세히 더 멀리 허블 망원경이 만능이 아닙니다. 30년 전에 올린 거고 아까도 보셨지만 멀면 뿌옇고 또 이게 언제 다 봐요. 그 우주가 그 넓은데 그 언제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멀리 더 자세히 더 크게 볼 수 있으면 우리는 또 어떤 이해를 가져올까. 아까 빛으로만 쭉 보였는데 그거를 확대해서 보면은 그 안에 뭐가 있나. 눈으로는 아니지만 눈으로 아니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결과 2021년 12월 24일 여러분은 이번 주 끝날 때쯤에 그런 인류의 꿈을 하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발사를 보게 될 겁니다. 성공하겠죠? 성공해야 되고요. 참고로 허블 망원경 지름은 요만했어요. 2.4m. 이번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크기는 6.5m입니다. 적외선이고요. 이만해요. 진짜 이만하기 때문에 허블 망원경보다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고요. 참고로 난관이 많다 그래요. 자, 난관을 재미로만 몇 개 보여드리면 저렇게 크니까 적외선을 찍잖아요. 되게 열에 약해요. 열에 약하대요. 그래서 열을 피해야 돼. 그래서 열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태양 실드라는 걸 펼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양빛이 이렇게 오면 이쪽에서 오면 이 열 때문에 여기가 아니면 광 때문에 여기가 망가져. 이 때문에 태양 실드 이 뒤에 있는 게 태양 실드입니다. 태양빛을 블로킹해야 돼. 막고 보는 거죠. 계속 막아야 돼요. 실드를 쳐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게 실드가 이렇답니다. 마지막 관문 태양 실드라 부르는데 이 실드를 펼친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꼽는 거예요. 그 노란색 그 동그란 걸 꼽는 거고 이 실드를 펼쳐서 실드 크기가 어마무지하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고. 저 실드를 펼쳐보는 걸 하는 거죠. 이게 영하 223도 이하로 유지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는 빛을 막는 실드를 펼치는데 이게 문제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허블 망원경은 어디 있냐면 지구 위를 이렇게 자전하고 있어요. 똑같죠. 인공위성처럼. 근데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이 여기서 좌전을 하면 어떻게 돼요? 태양이 이쪽에 있다가는 예를 들면 실드로 여기를 막는다 그래도 이쪽으로 오면 태양빛을 그냥 받잖아요. 그러니까 좌전을 하면 여기서 우리는 지구에서 돌면 안 돼요. 그 온도도 안 나오고 돌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한쪽으로만 태양을 보고 돌게 만들어야 된다. 이쪽으로만 이렇게 방어를 쳤으니까 화살이 이쪽에서만 날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전이 아니라 지구와 같이 옆에서 같이 공전을 해야 돼요. 한 면만 보고 가는 거죠. 이렇게 돌아야 되기 때문에 지구 옆을 돌면 안 되죠. 그럼 지금 지구하고 한 면만 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태양을 같이 이렇게 몰고 공전해야 되는 거예요. 공전. 여기서 돌면 안 되고. 그래서 허블은 여기서 도는데 얘는 옆에서 이렇게 크게 돌아야 되는 거죠. 이 빛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임스 웹 망원경이 허블하고 가장 크게 다른 게 허블 망원경은 지구 상공 600km에서 여기 돌고 있어요. 그래서 고장나면 수리하러 우주왕복선 왔다 갔다 합니다. 5번 왔다 갔다 했죠.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달보다 4배 먼 거리 무슨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럽니다. 뭐 계산을 해서 하여튼 어떤 가장 안정적이라고 이 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계산한 바로 그 지점 38만 킬로미터 바뀌니까 지구 달의 4배 거리에 갖다가 안착시켜야 돼요. 여기서 안착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고장나면 저기까지 못 갔다 올 것 같은데 생각이 제 생각에 저기 또 안경 씌우러 저기 뭐 렌즈 붙이러 가기 힘들 것 같긴 한데 모르죠. 누가 또 갔다 올지 모르겠지만 인류의 역사를 건 뭐 그런 150만 킬로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먼 곳에서 있게 되고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저 먼 곳으로 보내야 되는데 저 태양 실드와 넓은 거 보셨죠? 엄청나게 꽤 큰 태양 실드와 이 6m가 넘는 황금 망원경 이거 지금 다 안 붙인 겁니다. 붙이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를 저 상태 그대로 가기 힘들죠. 너무 커요. 이거를 실으려면 도대체 우주왕복선이 얼마나 커야 되나. 이건 뭐 지금 사이즈로 안 되는 거죠. 너무 크고 6m가 넘고 태양 실드는 더 넓으니까 이게 테니스 코트만 하답니다. 테니스 코트를 저기 그 우주왕복선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접어갑니다. 이렇게 접어가요. 이렇게 접어서 납작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렇게 접어가는 거예요. 접어가서 날아가서. 근데 문제는 접어서 가면은 부피가 조금 좋은데 문제는 이게 150만 킬로인가 날아간 다음에 거기서 펼쳐져야 되죠. 깨끗하게. 쭈글 펼쳐지면 가는 거예요. 0.01mm도 지금 아까 전에 봤잖아요. 그 차이나 뭐 머리카락에 50분의 1 두께 난다고 가서 지금 뭐 이거 렌즈 끼고 오는 판에 쭈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펼쳐져야 돼요. 사람이 없잖아요. 자동으로 펼쳐져야 되는데 이 태양 실드도 펼쳐져야 되고 저 렌즈도 펼쳐져야 되고 이 150만 킬로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의 4배에서 저거를 해내야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럽니다. 모양은 날아가면은 이제 뾰로롱 하면 이게 이 상태로 쫙 가서 저기서 쫙 펼쳐져야 되는 이런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펼쳐지면 어떻게 되냐, 이런 모습으로 활짝 펼쳐지고 위치도 정확히 해야겠죠. 태양 이렇게 빛이 오는 걸 막고 저걸 펼쳐진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걸 돌려가면서 이제 찍는, 지금까지 인간이 경험해봤던 가장 복잡한 우주에서의 어떤 전개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해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제임스 웹 우주 만환경, 차세대 우주 만환경이고요. 허블을 대체할 거고 1996년에 개발을 시작했고 5억 달러를 시작했는데 이미 현재 100억이 아니라 110억 달러를 넘었다 그럽니다. 점점 더 올라가겠죠. 너무 비싸서 이게 한번 취소가 됐어요. 야, 이 돈이 어딨냐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근데 허블에서 나오는 결과를 보니까 취소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자체가 뭐 인류의 눈이 달라진다 그래서 다시 부활하고 지금 허블 만환경이 관측할 수 없었던 우주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성능은 지금 허블 만환경보다 집광 능력 70배, 전체 성능은 100배 얘기하는데요. 최대 1000광년 9조 킬로미터 떨어진 행성의 분자를 확인할 수 있다. 감은 없습니다.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목성의 달에서 누군가 촛불을 켜면 감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외계인이 지나가다 담배불 붙이면 볼 수 있는 거죠. 잠깐만. 목성쯤에서 누가 담배불 켜면 갈 수 있습니다. 금연 외계인이 담배불을 켜면 감지할 수 있는 성능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뛰어난 성능이겠죠. 뭐 어느 행성에 불났다, 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이고. 이 별명이 뭐냐, 황금 눈인데요. 전 눈 알이라고 썼는데 골든아이. 이게 실제로 금도금이 돼 있다고 합니다. 금 바른 거예요. 색깔이 노란색이 아니라 금도금이 돼 있다고 합니다. 탐내지 마시고요. 저 우주 150만 킬로미터로 가니까 탐내봐야 소용이 없고, 인류의 황금 알은 좀 그렇다. 황금 눈, 골든아이가 돼서 아마 우주에 대한 비밀을 풀어주러 이제 가지 않을까. 과연 인류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발사가 되고 몇 달 걸리겠죠. 세팅하는데 몇 달 뒤부터는 정말 새로운 우주의 사진들을 보내줄 겁니다. 참고로 이 제임스 웹 우주 만환경을 지금 보냈는데 차세대 만환경은 보내자마자 연구해요. 원래 이거 아까 제임스 웹 우주 만환경도 1996년에 연구한 거죠. 허블 보낸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연구했어요. 제임스 웹 우주 만환경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상도가 있는데 이거 상상도예요. 그냥 이제 이만한 거. 이거 어디까지 날아갈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JWST였으니까 HDST, 하이 데피니션 스페이스 텔레코프 계획이란 것도 있다곤 합니다. 모르죠.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개발한 20년 30년 해야 되니까 이름만 이런 거지 뭐 나중에 이런 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아직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계획이 있고요. 허블 만환경의 작품들 몇 개 보여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은하가 이런 모습을 있다는 것도 허블이 찍은 거죠. 사실은 사진은 뭐 수천만 장이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 이 수많은 어떤 가스와 성운들, 이 별들, 그리고 유명한 것들 몇 개 보여드리면 이런 거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TV나 과학 잡지에서 많이 보셨던 나비성운 같은 것들, 가장 유명한 거 독수리 기둥이라 그러죠. 창조의 기둥이라고 이거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플라워 오브 크리에이션인가? 이게 손가락처럼 기둥으로 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수많은 별들이 태어난다 그래서 창조의 기둥 이렇게 불리죠. 정말 유명한 사진인데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큰 성운의 일부분을 잘라온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에서 이런 걸 잘라온 겁니다. 저 세 개 손가락이. 그런 데를 잘라온 게 이제 저 손가락 비슷한 거고요. 또 가장 유명한 걸 보여드리면 이건 유명하죠. 오리온 자리에 있는 말머리 성운. 이게 말처럼 돼 있다. 그렇게 해서 찍은 건데 이것도 유명한 거죠. 말머리 성운이 저기 원래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돼서 말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런 거를 찍는 거니까 뭐 지구를 갖다 놓으면 뭐 점도 안 되겠죠. 이 성운 자체가 뭐 우리 은하만 할 테니까 우리 은하만 하는 게 멀리서 보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 어마어마한 넓이 뭐 인간으로서 상상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 너무 많다. 너무 많이 갖고 와서 그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허블 만환경이 찍어서 인류가 보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이거는 물론 색은 이제 이미지를 입힌 거긴 할 텐데 이런 데는 뭐가 있을까? 지구 같은 거는 뭐 이런 데 점으로 있는 거잖아요. 여기 점 있거나 여기 점 있거나 이런 게 지구일 텐데
저런 데는 뭐가 있을까 뭐 상상을 점도 안 되겠죠. 이 점일 텐데 상상을 하게 만드는 허블 만원경의 시대. 그러니까 가고 더 뚜렷한 인류의 황금눈 골든아이 제임스의 우주 만원경이 인류의 꿈을 안고 많은 천문학자들의 바램을 안고 이번 주에 발사를 하게 됩니다. 발사하는 장면들 모두 즐겁게 보시고요. 실제로 몇 달 뒤면은 또 다른 슈카월드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사진들 뭐가 나올까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